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길게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고, 저 역시나 이 테슬라에 투자함으로써 꽤나 큰 수익을 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테슬라에 대한 그런 고점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다시금 저점 부근에서 변곡점 부근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현재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주요 쟁점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테슬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기업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가치의 증가라는 것은 사실상 성장성 대비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은 적절한 가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 기업에 대한 고평가 여부를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테슬라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평가 부분이죠. 이 테슬라의 성장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성장성을 뛰어넘는 혹은 성장성이 이런 가치 평가적인 부분을 뛰어넘는지에 대해서는 꽤나 이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기업의 근본적인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고요. 숫자로 그만큼 보장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테슬라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고평가인 것은 맞지만, 사실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는 이 애플이 스마트폰을 아이폰 3, 아이폰 4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보이면서 장기적인 주가 성장을 이뤘던 것과 저는 비슷한 그런 흐름을 내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2의 애플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그런 독점적인 기업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은 먼 미래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렴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좀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의 자동차 이외에 이제 수익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본격적인 성장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다른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흑자 전환 성공했죠. 그 외에도 FSD 구독, 배터리, 뭐 충전 사업, 태양광 시스템, 에너지, 규제 크레딧.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소 배출권을 테슬라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꽤나 우상향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도 테슬라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보험업도 테슬라가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연평균으로 2030년까지 약 50%가량 50% 정도를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루고 있어요. 이미 100%, 70%, 60% 이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앞으로 이제 저는 올해 내에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준공이 되고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예측이라던가 혹은 그러한 주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들리는 얘기로는 10월에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스틴 공장에 대한 이제 추가 캐파 확장이 있죠. 따라서 내년부터는 올해 보여줬던 성장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에도 60%가량, 대략 한 현재 기준으로 60%가량의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델 3와 모델 Y의 이제 판매 가격도 사실 이 보조금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가 자동차라고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사실상 이 테슬라에서 가져가는 그런 자동차 가격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에요. 일단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최저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꽤나 좀 괜찮은 그런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괜찮은 성장성을 장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래의 FS 구독 수입과 연관해서는 저는 꽤나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으로서도 FS 구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20% 내외, 20%가 안 되는 구독률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이 저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이 대략 200 이하로 12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예상이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50 혹은 200 이상으로 넘어갈 일은 앞으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PER이 뭐 1000,
700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매년 40% 정도의 성장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2025년 수준에서는 5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러한 멀티플이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고평가라고 해도 초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고점에 대해서 분석을 2번 정도 해드렸죠. 정확히 고점 부근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는 이날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 이후에 다시금 변곡점에서 잡아 나간 곳이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전에도 제가 한 20번 정도 영상을 꾸준히 찍어드리면서 꽤나 큰 수익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늦어봤자 3주에 한 번씩 제 계좌를 좋은 마음 기쁨 내게 멤버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제 투자 내역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아주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짓말이라던가 과장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적자를 전환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멀티플에 대한 가치 산정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딱히 고평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센티멘트를 퍼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른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음, 다시 한 번 더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차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브랜드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이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 중고차 가격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칩이라던가 혹은 반도체 칩이라던가 배터리에 대한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이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을 깎아먹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필두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칩에 대한 공급 여부와 배터리에 대한 공급 여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배터리 데이 때 이제 발표를 했듯이 압도적인 기술력의 4680 인하우스 배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쯤에는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이버 트럭이라던가 혹은 세미 램프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배터리 칩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슬라에서 내재화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들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만으로도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도 인산 3상이 들어갔을 때 인산 3상에 대한 결과 발표 직전에는 기대감만으로 꽤나 많이 오르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뭐 반도체 칩이라던가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 발표가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그리고 배터리데이, 4680 배터리 칩 그리고 전기차라던가 FSD 구독, 보험, 에너지 같은 다른 부가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